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평안한무 김용민 이사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평안한무 기독교 회복센터 소장님이신 김디모대 목사님도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어제 핵폐수가 방류가 됐습니다. 네. 우리 오윤혜 씨가 네. 그 전날에 자고 있는 아이 붙잡고 울었대요. 그렇죠. 눈물이 나죠. 네, 왜 울었는지 잘 아실 거야. 네. 사실 저 같은 경우 이제 글쎄요, 살 날보다는 이제 죽을 날이 더 가까이, 살 날이 더 많기보다는 더 이제 살 날이 더 적은 그런. 또 모릅니다, 목사님. 욕을 많이 드셔서. 죽을 날이 많다고 그러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죽을 날이 더 많은 건 맞지. 네. 아니 근데 이제 사실은 너무 미안해요. 사실은 우리는 일찍 가도 되고 또 좀 애 낳을 만큼 낳았으니까 뭘 먹어도 상관이 없는. 그렇지만은 우리 젊은 세대들, 특히 제가 어제 우리 대학생 진보연대 그 학생들로 보이는데 일본 대사관 들어가서 항의 시위를 했는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저항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고 그랬습니다, 사실. 네. 제가 그 대학생들 시위 시작하기 직전에 그 자리에 있었는데. 어제 저희 희망신방이 일본 맞아요. 대사관 앞으로 갔었습니다. 경찰들이 발을 디딜 틈 없이 저희가 잠깐 그 자리에 머물렀는데도 소속까지 물어보더라고요. 어디서 왔냐, 촬영은 왜 하냐, 몇 명이냐. 심지어 저희 팀장님이 한 분 계시네요. 촬영 팀장님이. 네. 얼굴이 참 동안이십니다. 그러니까 같은 쪽에서 온 줄 알고 옆에 계속 지키고 있어서 우리는 딴 데서 왔다고 설명까지 해줬었습니다. 참 거기 계셨죠, 어제 두 분. 예. 네. 참 그거 보면서 저는 윤석열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인간이 개과천선해가지고 전혀 기대하진 않는데 민주당이 그렇게 야속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야속한지 몰라요. 아니 어제 급기야 우리 민주시민들이 SNS에 글을 올리기를 규탄은 그만, 그렇죠. 이제는 탄핵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탄핵한들 이게 통과가 되겠습니까? 소추가 되겠어요? 안 될 겁니다. 소추가 된들 지금 국회 측 대리인 즉 검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김도읍입니다. CD 오브 김도읍. 김도읍이가 지난번 이상민 탄핵 때 의견서만 내고 말았어. 국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으니까 보시든지 말든지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상민이가 그냥 천원일치로 복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예 국회 탄핵 소추조차도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169명의 국민 대표가 윤석열은 깜이 아니다라고 의견을 낼 때는 이게 적지 않은 파장을 낳을 것이고요. 총선 때까지 이 이슈가 이어질 것이고요. 아울러 탄핵은 안 된다라고 한 놈들도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될 것이고. 어쨌든 이 정치 지형이 조금씩 흔들린다고요. 그런데 지금 규탄만 하고 맙니다. 보십시오. 지금까지 간헐적 단식, 그리고 무슨 피켓팅, 그리고 구호. 네, 시민단체가 해야죠. 기자회견.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우리 신민정 목사님이나 김디모대 목사님이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평민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이야. 그걸 국회의원들이 왜 SNS에 글 올리고 좋아요 누르고. 그건 나도 할 수 있어. 나만큼도 없더만 팔로워가. 권한을 줬잖아요, 국민들이. 그럼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국회의원 권한으로. 정보 접근권이라도 행사해가지고 어떻게든 저놈들에게 일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요즘 민주당이 너무 야속하고요. 특별기구를 만든다고 그래서 뭔가라도 하는가 보다 했는데 그냥 없어 또. 없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민주당이 일을 안 한다. 총선 때 투표하지 말라는 얘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제 사실 지금까지 민주당에게 해되는 발언은 한 번도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지지하는 입장에서 말할 수 있죠. 꼭 반대하는 사람들만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어제 이 오윤혜 씨 눈물이 남다른
남달리 다가왔던 이유가 억울한 거예요. 분하고. 그리고 무력함을 느낀 거예요. 이게 계속 장기화되면은 정치 혐오로 갑니다. 예. 윤석열은 정말 죽일 듯이 미워도 투표에 나가서 뭐하니 민주당이 뭐 다수당이 된들 뭐 대가지는 게 없는데 이래버린다고. 예. 최악의 상황이 와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럼 일본처럼 되는 거죠. 일본처럼 되는 거예요. 자민당 장기 집권. 네. 어? 그거를 실은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네. 상당한 그 회의감, 무기력감 이런 거에 지금 사로잡혀 계신 게. 저 뉴스 다 기피하신다고 하죠. 예, 옛날에 우리가 그 겨울에 박근혜 탄핵해서 촛불 들고 국민들이 그렇게 해서 민주당한테 권력을 몰아줬고 네. 행정부도 입법부도 네. 예, 대통령도 그리고 국회의원도 다수당으로 거의 몰표주다시피 해가지고 민주당 세상을 만들어줬으면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그 개혁안들을 하나하나 이뤄나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또 뽑아주면 뭐해? 윤석열 탄핵시키면 뭐해? 어차피 또 민주당이 할 거 아니야? 그럼 민주당 또 제대로 하겠어? 지난번에 문재인 정권 때도 저랬는데 이러한 어떤 그 미래에 대한 희망과 대안에 대해서 너무 불확실성, 네. 불안감, 네. 그리고 회의감 이런 것들이 밀려와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아예 그냥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 혐오를 갖고 외면하진 않는가. 네. 이제 그런 우려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뭐 말씀해 주셨지만은 뭐 금식을 한다든지 피켓팅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은 시민들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시민사회, 종교계 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재탕삼탕하면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말이라도 한다, 액션이라도 있었다. 그렇죠. 그런 걸 하면서 이미지 관리만 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끝났다. 그리고 더불어서 좀 덧붙이자면 네. 민주당을 사람들이 이제 신뢰하기가 어렵고 네. 갈수록 뭐 이제 대안이 없잖아요. 우리가 거대 양당 체제이기 때문에 예. 윤석열 아니면 민주당밖에 대안이 없어요. 근데 그 민주당에 실망한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에서 이제 나는 다음 재선이 안 되더라도 네. 이 정책들, 이 안건들 네. 반드시 입법시키고 통과시켜서 내가 다음에 그 국회의원이 다시 못 되는 한이 있더라도 네. 이거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사를 위해서 내가 이 한 번 불사질러서 해보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보다 지금 내가 이 목소리 내고 이렇게 액션 취하다가 역풍 맞고 인기 떨어지고 그러면은 다음 재선 공천 어렵겠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계셔서 그렇죠. 예, 그 국회의원의 단맛을 한번 보신 분들은 재선 3선하고 계속 정치 자영업자로 변질이 돼가지고 이 길로 쭉 가고 싶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어떤 행보를 보였느냐에 따라서 예, 네. 또 표를 주기도 하는데 또 이분들이 뭐가 그렇게 쫄리시는지 검찰 캐비넷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고 액션을 취했다가 괜히 조국처럼 저렇게 나도 검언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또 쫄리시나 봐요. 그래서 그 어떤 액션도 안 하려고 하고 미동이 없는 것에 대해서 보는 그 국민들은 예, 답답하고 그냥 혈압이 오른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조국이 예. 그냥 가족까지 탈탈 털려가지고 아주 회복 불능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또 이재명 그분은 제1야당 대표 정도가 아니라 제1당 대표입니다. 예. 네. 지난 대선 0.7%포인트로 아주 거의 무승부 네. 같은 결과를 냈고요. 차기 대권주자 1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털린다. 이게 민주당 의원들로 하여금 공포에 쩔게 만든단 말이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밑보이면은 김남국처럼 된다. 예. 그런 것들이 지금 민주당을 뒤덮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이런 민주당 내에서 수구 부패 세력들한테 낙인 찍혀가지고 공격받는 사람들을 저 일부러라도 옹호한 이유가 뭐냐? 만약에 옹호하지 않고 야 잘못했으니까 매를 맞아야지 이 논리에 그냥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으면서 네.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으면서 공격하는 거는 이건 또 다른 공포와 또 다른
어떤 기회주의를 불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건 민주당이 맞서야 된다라고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데 보십시오. 그냥 아이가 참 밉보여가지고 찍혀서 뭔가 발목 잡히고 뭐 하여튼 착 잡히면은 그냥 죽어버리는 거. 이게 하나의 어떤 도식이 돼버리니까 민주당 내에서 자기 한 정치 생명을 걸고 싸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그게 슬픕니다. 그게 슬프죠. 네. 예. 그러니까 그 민주당 실력에서는 정권을 내주면 안 돼요. 정권 내주는 순간 이런 불행이 그 기본적으로 닥쳐올 수밖에 없는 건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또 정권을 내줬는데. 예. 그래서 이 고생을 겪고 있는 건데 뭐 할 수 없는 거죠. 뭐. 네. 그 시민사회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줘야 정부도 부담을 갖듯이 이 국회는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계속해서 압박을 해줘야 부담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 저희 광우병 때 그렇게 그 광우병 소 논란이 있었을 때 그 시민사회가 들고 일어나고 했으니까 이거 봐라 뭐 이렇게 논 나라가 날리지 않느냐. 그래서 좀 그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라도 지치지 말고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오윤혜 씨처럼 저도 무력감에 눈물이 나긴 합니다. 어제 그 제 아들도 이제 아빠 당분간 이제 내 인생에서 생선은 끝났네 그러면서 한 달간 회를 사달라고 요청을 하더군요. 저는 회를 정말 좋아하고 생선을 정말 좋아하고. 무슨 회를 좋아하세요? 저는 우럭 좋아합니다. 우럭 좋아하시는구나. 육회 좋아하십니까? 네, 육회는 별로 안 좋아하고 우럭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매운탕, 코다리 조림, 생선류를 무척 좋아하는데 이제 민물로 갈아타시기를. 비싼 민물.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 저기서 사실은 제가 못 먹는다면 실력이 안 돼서 못 먹는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시와오에 바닷물을 넣어가지고 인공 바다를 만들어서 거기서 우럭을 키우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뭐 여러분 이거는 조금만 흘려보내게 하고 다시 막을 수 있도록 정권을 새로 어떻게 좀 리셋을 할 방법은 없는지 한번 그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1톤을 먼저 방류한 다음에 거기 해안에 1톤을 먼저 시험 방류하고 그 뒤에 그 해안가 수치를 다시 재보고 그 다음에 그 여부에 따라서 다시 방류한다. 이제 그런 방침이더라고요. 1톤을 그냥 내보낸 게 아니잖아요. 1000톤에다가 섞어가지고 내보냈다. 바닷물하고 섞어서 희석시켜서. 섞은 1000톤이야? 섞은 1000톤. 알겠습니다. 전 이게 지금 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뭐 여야 공방 이렇게 나오는데 한 20년, 30년 뒤에 2023년 8월 24일에 뭐 했느냐. 후손들이 2023년 8월 24일 기사를 많이 검색했을 겁니다. 그때 정말 온몸을 던져서 싸웠던 그 대학생들, 그분들은 아마 독립지사 같은 그런 예우를 받을 것이에요.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미국 교포분을 한번 뵀는데 아니 그 우리나라와 이 동남아 연안 국가들은 엄청난 반대가 있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후쿠시마 방사선 오염수 그 방류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아니 그 미국 캘리포니아 연안은 직격탄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미국 시민사회에서는 너무 가만히 있느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가불론박을 하면서 좀 분석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 큐에 해결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생선을 안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생선을 잘 안 먹는 미국 우리나라만큼 그 미국 분들 그래서 웬만한 우리 그 연안 국가에는 해산물을 많이 먹는데 이제 의외로 그 미국 국민들은 해산물이나 생선을 많이 안 먹기 때문에 그 해안 인접의 해변보다 또 이게 그 절벽이나 이제 그런 데 많다 보니까 우리보다는 또 거리도 있고 그래서 목소리 내는 환경단체들도 있지만 대다수가 좀 이렇게 조용한 분위기라고 이 정도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자기 삶과 관련이 있다고 연결짓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다 연결돼 있고 한 그물 생명의 그물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 먹이 사슬에 의해서 내가 직접 생선을 먹지 않더라도 다 우리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거를 알고 같이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는데. 자 이제 보십시오. 이제 10수년 뒤에는 이제 방사능에 오염된 그런 물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부자들이 먹겠습니까?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이 사람들이죠. 먹는 거고 부자들은 또 어디선가 또 그쵸. 양식을 하든지 뭐 하든지 해가지고 키운 그 깨끗한 물고기를 먹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세상인 거예요. 부자들을 옹호하는 정권에서는 이런 일이 뭐 정말 당연하게 예측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럼 또 결국에는 그 암과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질병이 발병되는 것도 그 어려운 사람들. 야 나중에 누가 청소하냐? 야 누가 나중에 배달하냐? 너희들이 다 해먹어라 이 부자 놈들아.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계속 전하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이제 바로 이제 오늘이 금요일인데 네, 어제 오후 어제부터. 1시에 네. 이루어졌죠. 근데 바로 또 어제 오늘 또 소식이 겹쳐서 네. 하필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된데 또 육사에서 네. 김자진 장군상, 홍범도 장군상 그 흉상을 또 철거하겠다고 난데없이 그 있는 거 왜 예. 철거를 해 도대체?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운을 2번 받았다는 뭐 이제 보훈처장의 얘기가 있었다고 네. 그러는데 그 2번 받은 것도 다른 사안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행정상의 절차적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 일본이 좋아하는 행위들을 그리고 대통령실이 그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그 괴담을 잠재우기 위해서 국민 세금으로 영상을 제작까지 그렇죠. 또 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얼마 안 되는 청와대 예. 예산으로 했던 이런 거죠.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보다 네. 역사 의식이나 이런 기본적인 의식이 없는 거는 둘째 치더라손 이 정도면 네. 이건 여론을 일체 의식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콘크리트 지지층만 공략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콘크리트 지지층도 지지층이지만 네. 이것은 뭔가에 사로잡혀 있다. 사로잡혀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있거나 누군가가 말한 것을 절대적 신앙처럼 믿고 있다.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예전에 윤석열 그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에 그 앞에서 서초동에서 수많은 인파들이 그렇게 부르짖어도 눈 하나 깜짝 안 앉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여론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켓팅을 하고 뭐 금식을 하고 무슨 짓을 해도 그거를 눈치 보거나 신경 써야 정상인데 네. 그것을 눈치 보거나 신경 쓰지 않고 다른 것을 눈치 보고 신경 쓰고 그 다른 것을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네. 뭔가 의지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자기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묻지 않고 따르는. 저는 그 네. 의지하고 묻지 않고 따르는 네. 절대적 그 사람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아서 따르고 있는 것은 이 모든 대일본 정책에 대해서 나오는 모든 기반은 그분으로 인해 비롯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영적 멘토. 네. 전공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럼 더 예. 슬퍼집니다. 겨우 천공 따위가 우리 삶을 이렇게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 그렇지 않으면 일본이 하자는데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실제로 본인의 그 과도하게. 의식 수준이 딱 그 친일 우리 그 뉴라이트 정서와 아주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기시다의 하청업체처럼 이 일본 정부의 하청을 받아서 일하는 것처럼 정부가 운영이 될 수 없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교계에서도 기도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교단 상관없이 200여 개의 교회 이상이 모여서 그 연합체를 이룬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예. 근데 200여 교회 이상 그리고 그 시민단체와 연관된 기독교계 진보 단체들 그리고 환경단체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물론 여기도 나오는 성명서들은 강력히 규탄한다 차원에 머물러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그 스님들이 1인 시위 하시는 것도 봤거든요. 근데 예. 피켓팅 자체가 내용이 달라요. 일본은 테러리스트, 핵폐수 이 AIEA도 테러리스트 다 막 물러나라 이런 식의 그 피켓팅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 개신교계는 너무나 점잖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어제 그 대학생들 보면서 들었습니다. 네.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저항해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네. 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 정치에 대한 혐오 생길 수 있고 또 무력감 생길 수 있지만 신앙의 차원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싸움을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다짐을 가지고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었습니다. 예. 아니 저는 그
그 대형 교회들이 도대체 뭐 하고 있나? 이거는 정권과 네.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당장 맨날 그 한국 교회에서 외쳤던 슬로건이 다음 세대 살리자 아니었습니까? 다음 세대에 네. 아주 목숨을 걸죠. 큰 다음 케이스로. 세대 저 방사능 오염된 참치랑 생선이 식탁 위에 올라오게 생겼는데 옛날에 저 문재인 정권 타도하는데 10분의 1만이라도 좀 대형 교회들이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 타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본인들이 그렇게 뭐 교인들 중에 보수적인 교인들 눈치 보느라 어렵다면 최소한도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목소리를 내야 정상 아니냐.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바리새인하고 예수님하고 싸울 때 기독교인들이 중립기업 받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저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상으로 모두의 하나님이시고 모두에게 그 따뜻한 햇살을 비추시는 분이지만 편드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바리새인보다 윤석열은 더 하잖아요, 지금. 네. 지난주에 그 노란 우산을 쓰고 향린교회에서 네. 주한일본 대사관까지 이제 네. 제가 행진을 했는데 그 지나가다가 또 극우 기독교 집회가 광화문에서 조그맣게 조촐하게 열리고 네. 있더라고요. 네. 우리 지나가니까 막 저 좌파라고 부끄럽다고 진짜 막 그냥 열불이 찾아가가지고 그냥 그 똥을 싸고 싶더라고 거기 무대 앞에 가서. 왜 그런 마음이 들었냐면은 아니 우리가 지금 투쟁하는 거는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 이제 방출을 못하게 하려는 무단 투기를 못하게 하는 운동인데 그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이득이 돌아갑니까? 우리 저 우산 쓴 사람들만 이득입니까? 아니 지금 저 우리한테 부끄럽다고 마이크 잡고 떠드는 그 인간들도 다 혜택을 보는 거 아니에요? 예. 김치 안 드십니까 그분들? 젓갈 들어간 김치 그 드실 텐데. 좋은 네. 그 수산물 먹을 수 있는 거를 보장해 주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공익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부끄럽다고? 아유 진짜 치가 떨리더라고요. 이놈들은 진짜. 일부러 아마 그 교회 한국교회 연대에서 그 집회 신고를 냈는데 그 같은 그 위치에 중복으로 받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행정상의 어떤 오류가 있는 것 같고 문제 제기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계속해서 그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이런 방해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한국교회 연대가 네. 결성돼서 예. 뭐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모든 그 복음주의권 교회에서도 함께 네, 그렇습니다. 좀 많은 교회들이 참여해서 현재 200여 개 교회가 네. 함께 힘을 부단 모아서 상관없이, 네. 예,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방류가 됐다고 아유 이렇게 방류됐는데 이제 어떻게 막아 어쩔 수 없지 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 뭐 언론 보도된 대로 네. 일단 1톤 그 바닷물에 섞은 거 1톤 방류하고 네. 그 다음에 농도 잰 다음에 다시 방류할지 안 할지 네. 추후 예 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걔네들이 뭐 뻥카를 치든 농도가 뭐 이상 없다 무슨 짓을 하겠죠. 그러나 이미 방류됐다고 여기서 그냥 포기하고 좌절하고 놔버리는 게 아니라 네. 옛날에 저 DJ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벽에 대고 욕이라도 하라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반대 목소리를 끝까지 내야 이 민심을 여당을 상대할 수 있는 야당인 민주당이 가지고 가서 어떠한 액션이라도 실질적인 그 견제 중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소한도로 훗날 우리 자녀들이 네. 그때 아빠 뭐 했어요? 엄마 뭐 했어요?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나름 최선을 다했다 라고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 그 한국교회 연대 쪽에서 1인 시위를 일본 대사관 앞에서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에서 도보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느냐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오염수 방류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떻게 목소리를 모아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거 나도 힘을 보태야겠는데 라고까지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계속해서 가시적으로 무엇인가 저항하는 목소리 그리고 계속해서 이 움직임들이 있어줄 때 그 힘이 모일 수 있는 것이고 그 힘이 쌓여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가능한 분들은 같이 연대하셔서 목소리 내는데 그 널리 알리는데 뭐 페이스북 같은데 공유라도 이 그 정부의 거짓말들을 공유해 주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좀 뜻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투기를 못하게 하는 운동에서 정말 한 방울이라도 덜 그렇죠. 유출되게끔 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예.
계속해서 그래서 한국교회연대에서 2차 기도회가 있었는데 3차 이상으로 계속 기도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이 전국 도보순례가 9월 5일자로 서울로 도착해서 이제 9월 7일에는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알리는 활동과 힘을 모으는 활동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니까요. 같이 연대해 주시면 뭐 참여를 원하시는 기독교인분들하고 교회들이 네. 있다면 그냥 다음이나 네이버 그냥 포털 검색창에다가 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한국교회 연대라고 치시면 네. 좀 이름이 깁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한국교회 연대 이렇게 딱 치시면 관련된 행사나 내용들에 대해서 네. 수시로 이렇게 공지사항을 보시고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또 이 보수 교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거의 일본에 거의 사로잡혀 있잖아요. 일본 네. 명령에. 네. 또 그 3일절에 이 일장기를 걸었던 그 목사가 저기 있지 않습니까? 세종시에 있는 네. 새샘교회 이정우 목사. 네. 네. 광복절에도 아주 어이없는 그 설교를 혼자 열심히 하고 내보냈더라고요. 요즘 또 저 근황이 너무 궁금했는데, 예. 네. 3.1절의 그 목사, 8.15에는 또 어떻게 됐는지. 그렇죠. 네,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심지어 한 교회 목사라면서 설교도 했는데요. 저희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이완용 선생과 베라우치 총독 사이에서 통감 사이에서 합병 조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대일본 제국의 시대가 됐습니다. 문명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근대식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 때문에. 일본으로 인해서. 이틀 있으면 광복절인데 이거 태극기 흔들어서 광복된 거 아니에요. 올바른 생각을 갖고서 생각을 해보고 올바른 역사를 배우고 나면요,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너무 감사해지고 미안해집니다. 이렇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발전시켜 주셨는데 신분제도 폐지해 주셨고 이렇게 양복을 입고 깔끔하게 다닐 수 있게 해주셨고 의료 활동도 잘 성행을 시켜주셔서 병원이라는 것을 갈 수 있게 해주셨고 철도를 지어줘서 편리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마음이 가져야 되거든요. 아니거든, 이 빨갱이들은 간첩들이니까. 그 빨갱이들 얘기하는 게 국가 내란죄 막 사형으로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데 후쿠시마 처리수 갖다 데모하죠 지금. 후쿠시마 처리수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뭐 핵폐기수라고 막 하면서 그 데모하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한 다음에 10년 동안 이상 없으면 걔네들 내란죄입니다. 국가의 혼란을 야기시켰고 국민들의 대립을 야기시켰습니다. 갈라치기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3.1절날 태극기하고 일장기 같이 어울려져서 하면 사실은 이게 태극기를 다는 게 아니고요. 성조기를 달아야 돼요. 미국이 어쨌든 원폭 투하 그거 해가지고 해방된 거거든. 일본이 철수하면서 그 일장기 달아갖고 인터뷰한 거 보니까 제가 참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 집 앞뒤 좌우 중에 하나인데 일장기 달아갖고 공포스러웠다고. 그거 빨갱이에요 그거. 간첩이 어딨어요 목사님. 걔가 간첩이에요. 적어도 저는 진실을 좀 알리자. 유관순 가짜라고 했다고 난리가 났다는데 그렇게 3.1운동의 영웅이고 우리 유관순 누나 만세 만세. 유관순 가짜라고 하니까 막 공분 일어나고 맘카페에서 막 세상에 유관순이 가짜래요. 저런 미친 목사가 어디 있어요. 내가 미쳤나 니들이 미쳤나. 다케시마 한국땅이라는 근거 없다. 한국땅이라고 주장할 것 같으면 국제사법재판소 가자. 조선의 땅이었지 어떻게 한국땅이냐. 그러면 이 다케시마에 대해서는 뭐 정립된 게 없어요. 현대적으로 먼저 서류를 접수한 건 사실 일본이거든요. 근데 또 이건 있습니다. 시류권 지배라고 해서 독도에 다케시마에 제일 먼저 간 건 한국인이긴 합니다. 그럼 이거를 무단 점거로 볼 것이냐. 사법재판소 가자 안 가요. 국민정서가 우선이지 사법 절차가 우선이냐. 이런 인민주의 같은 사상을 가지고서 안 갑니다. 일제시대 때 기독교를 탄압해가지고 기독교 신앙이 반해가 됐다고 하는데 100년 된 교회 어떻게 설명할 거야? 고마운 나라예요. 감사해야 하는 나라예요. 일본이 침략을 했답니다. 침략했는데 9년 동안 전투 한 번이 없었어요. 아니 그리고 안중근도 그렇고 이봉창도 그렇고 윤봉길도 그렇고 그렇게 길거리에서 소녀도 칼로 다가 죽이는 사람들이 왜
사법 절차를 만들어가지고 재판 절차 만들어놓고 1심, 2심, 3심제도 만들어놓고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 이거를 얘기하는 목사가 없어가지고 이정부가 나섰다 이거예요. 그래, 배운 내가 나서야지. 어쩔 수 없이 나서게 되는 겁니다. 나설 사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골리앗을 보는 다윗왕의 심정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3.1절에) 일장기 내걸었다는 목사 의원님들 뉴스 보셨죠? 네. 이 사람이 지금 그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자신이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밝혔다고 하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확인을 했습니다. 아, 확인하셨어요? 당원 네, 맞습니까? 나중에 보도를 보고 당원 일반적인 당연히 우리 구성원들이 상식과도 전혀 배치되는 얼추 행동을 하시는데 예. 그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예. 즉시 당무위원회를 소집해서 세종시당에서 예. 징계를 하고 이제 출당 요구를 했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 의하여 말을 안 해도 아실 거예요. 한국 사회는 굉장히 트라우마 많은 사회예요. 이 괴리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내면이 불안정한 거예요. 에 대한 회복에도 저희가 초점을 같이 맞추고 있기 때문에 중독자가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 네, 목사님. 예, 저희 평안한국 기독교 회복센터는 종교적, 정치적 그루밍, 가스라이팅과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작년 9월부터 저희가 매달마다 네. 예, 정치, 종교, 가스라이팅 타파를 위해서 종교 중독 회복 강좌를 저희가 무료로 개설해서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네. 내일 이번에는 의정부에서 하늘샘교회에서 진행되는데요. 내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그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15번 길 14에서 하늘샘 교회에서 똑같이 하늘샘 교회. 네. 진행이 됩니다. 많은 분들 저희 기독교회복센터에서 제공하는 모든 강좌는 네.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들이신지 언제든 오셔서 저희 강사진 분들 그리고 저희 센터에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분들 중에 또 이런 구구정치 네. 그리고 이런 잘못된 종교 간 정치 세력에 또 이렇게 가스라이팅이나 구루밍 당해가지고 고생하고 또 이렇게 고충이 있으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저희 센터에 지금까지 왔다 가셨고 현장에도 오셨고 또 잘못된 이단 사이비 교회 그리고 정치 집단에 이런 휩쓸리고 계신 분들이 오셔서 정말로 많은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전문가도 네 분 전문가를 한 자리에서 만나기도 쉽지 않고요. 예, 그래서 내일도 역시 변함없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도움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무료 강좌라고 말씀드렸는데 세상에 무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저기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그 비용을 다 우리 후원금에서 이제 조달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무료 강좌 있을 때 많이 오시면 좋겠어요. 기독교인을 위한 강좌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금 특히 이 종교 중독 세미나는 각종 가스라이팅
어떻게 그렇죠. 극복할 수 있겠는가를 일러드리는 강의이기 때문에 극우 정치는 물론이고 이제 뭐 전광훈 교회 같은 데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겠는가 그 지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료 강연에 비기독교인 여러분들도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 특히 또 월마다 하는 이 특강 벙커원교회에서 하는 특강도 역시 무료 강좌인데 호사카 유지 교수님 지난주에 오셨잖아요. 그 강연도 다 이제 무료란 말이죠. 여러분들 오셔서 이 행사 함께 하시면 좋겠고 만약에 못 보신다. 시간이 없다 그럴 분들은 평화나무 유튜브를 통해서 또 그 강연 실황 만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저런 이 젊은 세대 중에 이제 갈수록 그 일베틱한 잘못된 식민사관의 찌든 역사관을 갖고 있는 그런 20, 30대층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까 그 이정호 목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어디 쪽인가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일배 측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뒷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배 측이 아닌가. 이런 그 젊은 세대들한테 사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일본에게 뒤처지는 나라는 사실 아니거든요.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일본 문화가 선진 문화였고 우리에게는 일본이 선진국이고 우리는 한참 멀었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요. 지금 젊은이들한테는 그 일본이 그렇게 우리나라보다 뭐 선진 국가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잘못된 역사관이 이 젊은이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어디서부터 문제가 비롯됐다고 봐야 될까요? 정부의 이런 정책들도 나중에는 영향이 계속해서 쌓이면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뿐만 아니라 또 신앙의 차원에서도 얼마나 보수적입니까? 이 보수 정치를 아주 지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주 이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한국교회 언론에 기억하십니까? 이 교권 침해가 바로 학생 인권 조례 때문이다라는 성명을 내고 이 사장이 누군지 아세요? 이억주 목사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분 말고 대표고 이사장이 또 있어요. 동양대 최송해. 최송해 총장.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총장님.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위한 그 기념관을 설립해야 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법정에 가서 그 조국 교수 재판 관련해 가지고 뻘소리 하신 분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죠. 이번에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관련해서 또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외치면서 이 사고 참사 300일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삼보일배 하는 그 행사였는데요. 종교 인들 다 모여서 불교, 원불교, 또 천주교, 개신교 이렇게 모여서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저렇게 비 오는 중에도 저렇게 진상규명을 위한 목소리와 정성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냥 행진을 하는 것도 예전에 했었어요. 근데 했었죠. 이번에는 이제 불교 방식인 삼보일배 형태를 취하자. 그러니까 이거는 소위 뭐 부처에게 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일종의 이런 시위나 항의의 퍼포먼스의 의미가 강한 것이죠. 보통 이럴 때 그 종교들이 모여서 하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불교의 어떤 의례 형식을 따라서 저렇게 삼보일배 간절한 기도를 담아서 했는데요. 이것을 두고서 우상 숭배다, 반기독교적인 그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보수교계에 있는 이 한국교회 언론회가 이태원 참사 때 어떤 성명 냈습니까? 이 이태원 참사를 이 할로윈, 이 반기독교 이거 상업화된 문화를 따르는 이 할로윈 행사에 젊은이들이 죽은 것이 아니냐. 이것을 위하여서 특별법을 만들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추모를 한다면서 삼보일배 하는 것은 그 두 가지는 완전히 별도의 문제다. 그러니까 굳이 특별법이 필요하냐라는 목소리도 냈고요. 그리고 또 이 삼보일배 하는 거는 기독교적 방법이 아니거나 이 우상숭배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숭배? 지금 뭘 우상숭배를 해? 지금 고행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저기 참여한 기독교인들이 같이 삼보일배하는 게 다 우상숭배하는 것이다. 부처에게 우상숭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비판 성명을 낸 겁니다. 아니 저분들이 겪는 고난에 함께하면서 용기와 위로를 하는 행위를 그걸 뭐 부처를 위한 우상숭배? 아니 그러면 평소에 그분들의 아픔에 대해서 뭐 앞장서서 대변을 한다든지.
같이 싸워준다든지 그러면 그런 말에 뭔가 진정성이 실릴 텐데 뭐야 이게 도대체. 종교가 정치성을 띤 집회를 주도하여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특히 기독교의 이름으로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추모에 참여한다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비성경적인 게 뭡니까? 울고 울부짖는 자, 억울한 자, 목소리 내지 못하는 자, 아무도 그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의 눈물을 같이 흘리면서 그 목소리 들어주고 대변하는 게 우리 성경적인 정신 아닙니까? 그 안식일에 환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비난하는 역이에요. 그렇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네. 한기총도 비판 성명을 그렇죠. 또 냈습니다. 한기총이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네. 지금 최근 뉴스에 의하면 한교총과 한기총이 뭐 합친다 그 걸음을 시작했다는 뉴스도 있는데요. 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도 비판 성명을 뭐라고 냈느냐. 의식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방법으로 추모하고 행동하겠지만 의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태원 참사에 관해서 진상규명하라고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이 목소리를 모아서 온 종교계가 이 권세자한테 이 눈물을 머금고 있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권세자에게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이 사람들이 뭐 진짜 기독교의 정의 네. 가르침을 그 전파한다기보다는 갑자기 이 성명을 읽는데 왜 한동훈이 생각이 날까요? 이게 좀 얘기가 설명이 필요한데요. 네. 한동훈은 우리가 보면 우습잖아요. 그렇죠. 정말 뭐랄까 재수 없고 깜이 쌍팔년도고 아닌데. 쌍팔년도고. 근데 말이죠. 법무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한동훈이 나오는 영상은요 기본이 50만이야. 또 어떤 거 같은 경우 좀 액션이 들어간 거 있죠. 새로 고침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이번에 뭐 후쿠시마 오염수 괜찮다. 그 동영상이 뭐 1600만 회가 나왔다고 그러는 건데 그런지는 알 수 없는데 뭐 또 어떤 좀 액션이 들어가고 야당하고 뭔가 좀 부딪히는 그 영상은 100만이 넘어가요.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지금 세상이 완전히 확증 편향의 세상이 돼가지고 뭐랄까 그 자기들을 옹호하고 소비하는 이들 혹은 자기들한테 스폰서십하는 사람들을 위한 립 서비스만 할 뿐이지 이게 진짜 뭐 무슨 어떤 사상과 신념을 뛰어넘는 모든 대중에게 전하는 그런 메시지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마 이 한국교회 언론회나 네. 한기총 이런 인간들은 수구라는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보수적 기독교인들에게 네. 어필하기 위한 그런 레토릭이지 이게 뭐 대중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하는 말은 자기들한테 후원금 보내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메시지일 뿐이지 네. 점점 기독교가 그렇게 돼 갖고 있고요. 근데 사실 기독교만 그렇습니까? 보수만 그런가요? 진보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뭐 이른바 이 진보 유튜브 안에서도 학력과 경력을 속이는 사람이 그냥 자기 신자들한테 그냥 어필하는 멘트 날리면서 슈퍼챗 수익 따먹고 그렇게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회가 전부 다 파편화, 갈기갈기 찢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비판 성명의 내용을 보면서 좀 웃긴 게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방법으로 추모하고 행동하겠지만 자신의 교회 목회자가 삼보일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여기 참여한 어떤 네. 목사들이 삼보일배를 같이 하는 걸 보고 그들에게 신앙적 혼란과 혼돈을 주게 된다면 이 얼마나 가증한 행동인가. 이 성명서 내용입니다. 네.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자유주의 비판과 함께 한국교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는가라고 말한 그 한기총 당신네들 전임이 정광훈이었습니다. 하나님 까불면 죽지 말라고 한 우상숭배 그 정광훈 파면시키고 거기서부터 단도를 해야지 무슨 뭐 엿다 대고 무슨 뭐 당신들이 가증한 거 아닙니까? 하는 짓 보면은 그 저기 성령의 본체라고 정광훈이가 네. 떠들고 있는데. 응? 그리고 좀 제가 좀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네. 그 한국교회에 예배드리기 전에 종 땡 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알고 보면 저 일본 신도에서 온 그 문화 영향도 있는 거예요. 전 세계 교회 중에 예배 시작 전에 교회 앞에 종 땡 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진보교회 중에 향림교회는 그 종 대신 징으로 이제 바꾸기도 하고 예전에 그 벙커원도
징으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예, 이렇게 바꾸기도 하는데 아니 저는 꼭 이런 성명 내는 인간들이 현장에 안 오고 이런 짓을 해요. 와서 보셨습니까? 예? 보면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냥 뒤에 서서 걸어가요. 삼보일배 안 하시고. 그리고 하시는 기독교인들도 있긴 있는데 참여하시는, 왜냐하면 유가족분들이 하시니까. 어떻게 목회자가 가만히 같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유가족분들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예? 특검 때문에 이게 계속 좌절되고 이상민이 돌아오니까 얼마나 속에 천불이 나겠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불교가 아닌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러한 하나의 시위 행위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거 부처한테 하는 거니까 목사가 여기서 같이 삼보일매하면은 우상숭배한다, 이게 무슨 종교적으로 가증한 행동이다, 이런 비판 성명 내는 그 꼬락서니를 보고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부처에게 하는 게 아니라 시위 행위에 대한 마음으로 유가족분들과 함께 이분들을 위로해주고 함께하기 위해서 같이 삼보일배한 목사와 그리고 그 삼보일배 했다고 이거를 까는 목사를 하나님이 봤을 때 누구를 까겠습니까? 이거는 답이 저는 자명하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삼보일배 같이 참여한 목사를 너 이 새끼 왜 우상숭배 부처한테 저래 라고 벼락을 치시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이 유가족들하고 같이 걷고 같이 위로해주고 있는 목사한테 씹어댄 깐 그 목사한테 뭐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을 그런 저속한 수준으로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유치하고 수준 낮은. 네, 무슨 이거는 종교다원주의가 아닙니다.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 뭐 저에 대해서 뭐 종교다원주의라고 또 비판할 수도 있는데, 아니 저는 뭐 복음주의자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진땡 복음주의자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행위는 우상숭배 행위라기보다는 시위 행위에 가깝고, 그리고 유가족들과 함께 이 고통을 함께 공감하고 위로해주기 위한, 같이 연대하기 위한 행위인데, 이것에다가 우상숭배라고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무슨 종교적으로 뭐 혼합주의다, 다원주의다, 뭐 이렇게 가증하다, 그러기 전에 정강훈이나 먼저 지들이 한기총에서 알아서 이거 좀 처리한 다음에 비판을 하든지 하란 말이에요. 앞뒤가 다르잖아요, 지금 하는 행동이. 아니, 크리스마스가 이교도 축일인데 크리스마스 왜 이렇게 기뻐합니까? 다 행사 다 하더만 보니까. 목사님하고 제가 브루더프 공동체에 다녀왔잖아요. 네네. 그 공동체가 신앙의 스펙트럼으로 보면 보수에 가깝습니다. 네네.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그 공동체에서 이 이태원 참사가 났을 때 당장 바로 이태원 참사 그 현장으로 달려가서 울고 있는 분들을 위로하는 행위부터 시작했습니다. 글쎄 말이야. 그리고 거기 계셨던 그 노부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한국교회 다 어디 갔느냐. 지금 이 울고 있는 사람들이, 고통당한 사람들의 자리에 왜 아무도 나오지 않느냐. 적어도 이런 어떤 그 신앙 행위를 비판하려고 하는 입장이라면 그 우는 사람들로 함께 우는 그 위로의 행위라도 앞장서고 난 다음에 이런 비판을 했다면 우리가 뭐 조금이라도 제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울고 있는 그 자리에 억울한 사람들,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다 떠나서 생명이 죽어나간 그 자리에서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가증한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그런 식으로 문화적으로 따지면 정말 그 말 같지도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뭐 성탄절뿐만이 아니라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영국 애들이 미국 가가지고 아메리카 원주민들 싸그리 다 학살하고, 사우스다코다에 있는 그 대통령 얼굴 그 흉사 있는 게 원래 그 인디언들이 신성시 여기는 산인데, 그 원주민들이 거기에다가 지네 대통령 우리나라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관악산에다가 천황 얼굴 새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피가 거꾸로 솟습니까? 그런 거를 추수감사절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지금 교회 전통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하나 일일이 따지고 보면은 꼬투리 안 잡힐 게 없어요. 그러니까 쪼잔하게 이런 거 갖다가 무슨 뭐 종교 다원주의니 뭐 그러니 그런 거 비판하기 전에 제발 좀 이런 현장에 와서 가족분들 편에 서서 이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그리고 이분들이 원하는 그 의견과 목소리, 이런 걸 좀 경청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생각을 하고 움직이시란 말입니다.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광훈부터 비판하겠죠. 이 이단 지정도 못하고 논의도 제대로 못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이게 삼보일배는 아닌데 세월호 참사 때 우리 유족분들이 안산에서 진도까지 걸어서 그렇죠. 어떤 분은 십자가를 들고 행진을 하시는 모습을 이제 보였는데 제가 거기 참여하신 유족분을 한번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아니 너무 힘들지 않냐? 이거 어떻게 이 거리를 그 목포에서 진도까지 근처인 것 같죠? 저기 마포에서 저 용산쯤 거리 될 것 같죠? 어마어마합니다. 뭐 진짜 아마 KTX로 서울에서 목포거리 걸리는 시간만큼 가야 될 거예요. 차로. 걸어서도 아니고 차로. 그 왜 그렇게 하시느냐라고 했더니 그렇게 또 그럼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겠냐? 그러면은 우리 아이를 이런 슬픔을 지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고통을 잊기 위해서 이분들이 삼보일배를 하는 건데 이걸 갖고 이게 무슨 타종교를 위한 것이라느니 우상숭배다. 일단 개들이 어떻게 목구멍 밖으로 나오냐고 인간이 돼가지고 진짜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진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 결기를 가지고 좀 후쿠시마 방사능 그거 규탄하고 좀 윤석열 정부 한번 까보십시오 좀. 그러면 이제 자기들 후원하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니까 못하는 거지. 이것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돈을 믿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아니라요. 그 자신들의 세력과 그 권력에 빌붙어서 먹고 사는 이 행위 자체를 그 외세에 의존하려고 하는 그 행위 자체를 하나님 아주 역겨운 예배도 드리지 말라고 하셨던 역겨운 행위가 바로 그 우상숭배가 바로 그 예전에 교황께서 한국을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제가 그게 제 인생의 어떤 좌우명이 된 것 같아요. 고통 앞에 중립이 없다. 그렇죠. 고통 앞에 중립이 없다. 아유 그렇습니다. 정광훈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결국에는 이분 이야기를 또 이번 주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교회 알박기 하다가. 우리는 말이죠. 참 너무 죄송한 말씀인데 정광훈 이야기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조회수가 만 단위로 바뀌어요. 저희가 이 정광훈 이야기를 일부러 조회수를 위해서 집어넣지 않아도 매주 엄청난 이슈들이 터져 나옵니다. 교회 알박기 하다가 100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습니다. 정광훈이. 원래 500억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500억은 그냥 100억을 토해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100억도 일부예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장이 19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재개발 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1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합의 불이행으로 인해서 정비 사업이 지연되고 이제 그에 따른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이제 정광훈한테 물은 거죠. 그래서 조합은 지난 8월 11일 날 이제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정비사업 지연으로 발생한 사업비 및 이주비 대출금 이자 비용 그리고 합의가 이행될 것을 믿고 조합이 지출한 평탄화 공사 등의 비용 그리고 교회 부분 제외에 따른 추가 소요 비용 등을 포함해서 100억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근데 100억이 아니라 원래대로라면 저 최소한 598억 9천만 원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그중에 우선 제일 먼저 100억 원대 자연 손해금만 청구한 게 이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재개발조합은 이제 뭐라고 밝혔냐면 법원이 이제 3년 전에 이미 이 사건 건물 인도 판결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 사건 각 수용 부동산을 인도하도록 명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가 교인들을 동원해서 강제로 이제 수용 부동산을 점거하고 6차례 이제 강제 집행을 불법적으로 이제 저지했다. 이거는 뭐 채증 영상까지 있기 때문에 그 언론 보도가 너무나 많이 됐기 때문에 이건 빼박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교회 비상식적인 요구도 오히려 조합 측이 수용해가지고 이 사건을 합의하기도 했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그 뭐 800억대 얘기가 나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근데
이마저도 그 이후로도 교회가 또 이걸 이행을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조합원들은 엄청난 피해를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100억대를 일단 1차적으로 먼저 했다. 600억 가까운 손해가 났는데 우선 그 일부인 100억 원 정도만 그리고 지연 손해금만 청구한다라고 밝혔어요. 역풍을 맞았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이미 조합 측이 승소한 것을 기반으로 청구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피해 나갈지 이거는 이길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왜냐하면은 이미 그 법원으로부터 명도 명령까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조합은 최대한 어떻게든 합의를 보려고 애를 썼고 그 뭐 심지어는 500억을 지급하는 방안까지도 합의를 했는데 이 약속마저 다 어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어겼느냐? 이 자기들이 형사적으로 알박기 수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수사 의뢰를 누가 했느냐? 사단법인 평화나무다. 이 500억을 얼마나 일을 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좋은 일 있을 때마다 이 사장님 그러니까 푹하면 그 김용민 욕을 하면서 꼬일 때마다 시간에 욕설이 더 생각날 때마다 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실 너무 당연한 그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수순인데요. 만약에 이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이것도 나는 못 물어준다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아마 그 몇 월 며칠까지 안 내면은 그 이후부터 하루에 뭐 이자가 얼마씩 붙는다. 그런 식으로 또 나올 거예요. 하여튼 뭐 저는 우리 사랑제일교회에다가 노래 선물을 하고 싶습니다.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김용민 이렇게 이거 소리니까 앞길 막는 그 친구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허가 절차를 그 조합 측에서는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면은 그 기간만 1년 이상 소요가 된다고 또 보이고 그러면은 공사 시작을 2023년 하반기에 서둘러 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하반기에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입주가 2028년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진짜 너무 오래오래 걸리는 일을 지연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물어내야 될 손해를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랑제일교회가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저희는 지켜보고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신천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이 과천시 의원이었죠, 우선님. 이 Y 의원, Y 의원인 이름을 저희가 노출해도 되는 겁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재판 중이기 때문에 이분이 또 소송을 또 잘하시는 분이라 조심스러워서 제가 Y 의원이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과천시 의원인데요. 이 Y 의원이 그 신천지 간부 출신이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노컷 뉴스의 보도였죠. 그래서 검찰이 신천지 간부 출신 윤모 의원을 1심 선고에 대해서 항소를 했다. 그러니까 신천지 출신 의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아니다. 나는 신천지와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거짓 이 당선 목적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라고 이 검찰에서 이 소송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 보도를 냈어요. 노컷 뉴스에서. 그런데 이 Y모 의원 측에서 내가 2018년경에 4월경에 신천지 반대 활동에 참여했던 이유로 신천지 예수교회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또 제명도 당했는데 그리고 신천지와 관련해서 내가 의정 활동을 한 사실이 없는데 왜 이런 보도를 내면서 계속해서 나를 이 신천지로 몰아가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이 기사를 두고 조정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심리한 결과 이 노컷 뉴스 측이 반론 보도문을 통해서 이 윤모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을 함께 게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노컷 뉴스 기사가 관련한 기사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두 가지 기사, 신천지 출신 과천시 의원 탈로에 부글부글 의정 전념하라 이런 식의 기사에 관련 보도가 두 가지가 덧붙여졌습니다. 그 내용은
2018년경 4월경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신천지 반대 활동에 참여했다가 이 고소 및 제명을 당했고 그래서 신천지와 관련해서 의정 활동한 사실이 없다라는 내용이 그 기사 밑에 아주 짧게 반론 보도로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사실상 실제로 그 의정 활동 기간 중에, 그러니까 의원직을 가지고 있던 기간 중에 이 신천지 교적부 간부의 명단에 올랐던 건 사실이 아닙니까, 목사님? 예, 검찰이 이제 이 Y 의원이 네. 1심에서 네. 이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되면은 직을 상실하는데 그렇죠. 당선 무효형이 되죠. 예, 90만 원의 낮은 선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검찰이 이 1심 양형이 부당하다. 그래서 이제 항소를 했습니다. 네. 지금 17일 날. 그래서 검찰 맨 처음 구형량은 벌금 150만 원이었습니다. 네, 당선 무효가 되는. 예. 근데 이 공소 내용에 뭐가 있었냐면 네. 그 특정 지파 수료식, 이제 그 신천지는 이제 12지파 체제거든요. 예. 그래서 지파 수료식에서 이만희 교주와 함께하는 뭐 생일 파티라든지 복음방 교사 교육 등에 참석하는 하면 네. 그리고 의원 재직 시절인 2017년경에 특수직업으로 출석 열애자로 분류돼서 그러니까 신천지 쪽에서 출석할 수 없는 열애자로 분류가 돼서 맞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세언약 관련 시험지를 신천지 관계자에게 시의회 사무실로 가져오도록 해서 응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 거의 뭐 빼박입니다. 뭐 사진도 있고. 2017년에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윤모 의원의 주장은 내가 2018년 4월부터 신천지 반대 활동을 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신천지에 소속돼서 이 신천지 이 세언약 관련 시험지를 자신의 시의회 사무실로 사람을 시켜서 가져오게 한 다음에 이 신천지로부터는 특수직업으로 분류까지 돼서 시험까지 치렀다고 한다면은 이건 의정활동 기간과 겹치는 기간이고요. 이 검찰의 주장이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데 이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졌어요. 예. 조정 신청은요. 지금 정정 보도문이 아니라 반론 보도문 아닙니까? 네, 맞아요. 반론 보도로 밑에. 반론 보도문하고 정정 보도문은 달라요. 정정 보도문은 이 기사가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론사가 바로 잡는다 이런 것이고, 반론 보도문은 뭐 기사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이쪽에서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것도 좀 실어달라 이런 차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언중이가 그렇게 조정을 했고, 그 언중이는 또 언론사가 동의를 해줘야 그게 또 실어주는 거거든요. 노컷뉴스 측이 동의해서 반론 보도를 싣는 것으로. 싣는 거는 뭐 언론사로서는 리스크가 되는 건 아니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계속 예의주시하고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단 사이비 집단들 출신 혹은 거기와 어떤 연루돼 있는 그리고 과거 활동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게 들통나거나 세간에 알려지면은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거짓으로 숨기거나 또는 지금 이 의원을 포함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정치 세력이 어느 이단 사이비 집단과 연루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이거 도무지 알 노릇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절차를 통했냐면 이 Y 의원을 하기 전에 저희가 선관위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경찰 수사를 의뢰해서 진행된 사건입니다. 저희 공명선거감시단이 지난 지방선거 때요. 그럼 선관위도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의뢰를 해서 진행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히 이렇게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있는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시정활동이나 도정활동이나 국회를 비롯해서 정치권에 연루돼가지고 어떠한 자신들의 이해관계나 커넥션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고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서 하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는 명확한 감시 활동을 저희 평화나무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공명선거감시단은 벌써 지방선거가 끝난 지가 오래지만 재판이나 이런 관련된 사안들은 지금도 지속된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카이로스를 비롯해서 그때마다 언론을 통해서도 미디어 센터를 통해서도 소식들을 계속 전해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그 감시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이면 신천지 활동하는 중심지잖아요. 거의 본산입니다. 그 원래 그 14만 4천도 과천에서 14만 4천이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 뭐 그런 거 아니었나요? 원래는 그 시청은 14만 4천이었는데요. 이 14만 4천 명이 넘어가기서부터
찐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14만 4천 안에 들어야 된다로 컨셉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신천지가 과천에 중심을 두고 있는데 과천 내에서 계속해서 뭐 여러 가지 허가를 내달라, 뭘 변경해달라, 자신들의 세력을 넓히기 위한 그 허가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의원 재직 시절에 이 시의회 사무실에서 신천지 시험을 응시했다라고 한다면 그 주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 의정 활동 간에 또는 신천지와의 커넥션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해서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약간 좀 앓는 소리를 좀 굳이 한마디만 하자면 제가 어디라고 밝히긴 좀 뭐하지만 이런 소송적인 상황에 지금 한국 교회가 제일 싫어하고 극혐하는 집단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신천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신천지와 관련된 어떤 공문이라든지 뭐 기독교 연합회나 어떤 기독교 기관들이, 개신교 기관들이 아니 뭐 교회마다 신천지 출입금지 스티커도 붙여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거품 물고 비판하는 그 교회들조차도, 심지어는 만민중앙교회조차도 신천지 출입금지 붙여놓고 있죠. 근데 제가 무슨 앓는 소리냐면 이런 소송이 지연될 때 이 관련 뭐 참고인이라든지 증인 분들이 이런 신천지 관련해서 어떤 증거 자료나 공문 같은 거를 입수를 해서 제출을 할 때 이런 기관들한테 좀 의탁을 하거나 부탁을 하면 성명서나 공문은 내는데 그거를 지들 이름으로 쫄려서 못해요. 그래놓고 평화나무 관련된 참고인이나 증인한테는 우리가 줄 테니 네가 내라, 이런다는 소리를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저는 좀 짜증이 나는 게 개싸움은 김용민하고 평화나무가 다 하게 대리전을 시켜놓고 지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빠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청자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지만 정광훈하고 신천지 이만희를 고발해가지고 이런 이단 사이비 집단하고 전쟁을 벌이고 개싸움을 하는 게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도로 우리를 씹지는 말아야지. 우리는 씹지를 말고 지원 사격을 못 해줄지언정. 그래서 제가 이런 황당한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신천지와 관련해서 그 증거자료가 빼박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제출해주면, 본인 기관들이 제출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출하기엔 본인 쫄리니까 그거를 이 평화나무나 아니면 평화나무 관련자 분이 대신해 줄 수는 없느냐고 전달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 이름의 흔적은 남기고 싶지 않다는 그러니까 거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그 평화나무 많은 이제 후원과 응원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전쟁하는 기관이 사실 제대로 없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이슈화 시키고 제대로 이 사법 처리 받게 만들고 그래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이 싸움은 되게 정말 필요한 싸움이고요. 그리고 이 싸움이 계속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에 재판 가시는 분한테 전화 받고 얼마나 피가 거꾸로 쏟는지 도와주시는 그렇죠. 유료 서비스로 좀 전환합시다. 신천지가 대선 개입한 정황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보수교계 쪽에서는 목소리도 내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게 신천지하면 거품 무는 집단조차도 이 신천지와 하나가 돼서 이 대선을 치러내는 이런 정말 기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나무가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아니 바울 사도도 사서 고생을 했는데 이것 좀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의 후원과 성원과 지지를 받는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카이로스 오랜만에 저는 찾아뵀는데 한 달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오늘 전해드린 소식도 밝은 소식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오늘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목소리를 멈추지 않고 내면서 조금이라도 덜 방류될 수 있는 세상 만들기 위해서 같이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평화나무는 정광훈과 신천지와 같은 이 하느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사람들, 이 우상숭배 거론하면서 실제로는 자기들이 우상숭배하고 있는데 보수교계와 정치 극우 집단과 함께하는 그 보수교계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용민 목사님, 김디곤대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